딱 하나예요. 그 예상한 대로 이게 안 간다. 결국은 이제 갈 거면서도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막 이 이유 저 이유 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돼가면서 마치 거기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여주죠, 현상을. 그럼 개인 투자자들, 그걸 해석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포기하고 싶잖아요, 중간에.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중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중입니다, 비중. 그러니까 비중을 내가 중간중간에 아무튼 내가 이 비중이라는 게 내 돈의 크기잖아요. 이게 내 투자 자금의 크기인데 그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의 비중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비중이라는 게 이제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이걸 전체를 넣나, 100%를 잘 넣는다. 그러면 비중이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그래서 50%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비중이 50%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한 10%, 20%만 가지고 온다. 그럼 비중이 10%, 2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중간까지도 잘 가요. 중간까지도, 보통 중간까지 잘 가는데, 이제 중장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후반부입니다. 끝부분. 이 끝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끝부분이. 끝부분이. 그러니까 시작에서 한 중간까지는 뭐 이렇게 그럭저럭 잘 가는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끝을 남겨놓고 이 후반부 여기가 가장 힘들어요. 여기자면 여기까지 기다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예상한 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내 예상보다 이렇게 좀 길어지거나 늦어지거나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좋잖아요.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알트코인에다가 이렇게 막 100%를 넣었다든지 막 제가 했던 막 50%막 가까이 넣었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그죠?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 흐름이 좋잖아요. 흐름이 제가 했더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게 어떤 제가 볼 때 단기에 끝날 흐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도 앞으로 한 1, 2년 이상은 지금부터도요. 1, 2년 이상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강세장, 대세 상승장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업종과 그다음에 이제 업종 중에서 종목이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업종과 종목.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도 지금 신고가 같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알트코인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15년 만에 오는 거의 15년 만에 오는 거의 강세장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주식의 어떤 종목,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최소한도 제가 얘기하는 중박을 넘어서서 종목에 따라서는 대박을 내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강세장 대세 상승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테마주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우량주예요. 이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거의 1조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종목을 제가 좀 많이는 안 드리고 있지만 종목을 지금 우량주가 이게 흐름이 좋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 노보티즈 이런 것들 보세요.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보면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그 비중을 이게 제가 드릴 때 이 비중을 좀 평소보다는 이렇게 좀 크게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었다. 이런 얘기고 뭐 지금 제가 드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드릴 종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그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죠. 알트코인은 이제 저희가 그때 2023년도 아무튼 이게 상반기에 알트코인 시작하고 이제 알트코인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이제 한 13개 정도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금리가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 금리, 그죠?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변수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튼 0.25로 인하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 이제 그 금리의 변수는 없어진 거예요. 금리는 앞으로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돼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개인들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장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래야 개인들을 계속 시장은 다른 거 없어요. 개인들로 하여금 기대감보다는 자꾸 이제 특히나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본격적인 불장을 앞두고서는 개인들한테 자꾸 기대감을 만들어주면 안 되고 개인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지금도 안 늦었다 빨리 떠나라 봐라 지금 한국의 국장도 좋고 그렇죠. 금도 막 지금 금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 금도 오르고 있고 응?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도 좋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알트코인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지금 개인들이 생각하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장을 기다리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마음고생을 하고 있냐 빨리 떠나라 이 얘기죠. 그 안 떠나?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하면 바로 갈 줄 알았지 이런 거죠. 안 가. 조정을 해야지. 그래서 개인들의 생각과 개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개인들이 그 타이밍에 뭘 하는지를 시장은 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개인들이 그 타이밍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된 상황에서 개인들이 특히 알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개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죠. 시장은.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세력이에요, 세력. 이제 얘기했듯이 시장 이꼬로 개인이 아니고 시장 이꼬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다는 것은 세력들이 안다는 거죠. 누구를 개인들의 생각을 개인들의 생각과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지금 9월 오늘 며칠 22일 요 시간대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를 시장은 알고 세력은 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과 세력들은 개인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생각을 그 타이밍에 절대로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100%다 아무튼 실망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려면은 어떤 사람을 믿고 가면 안 되고, 누구를 믿고 가면 안 되고, 본인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그 투자를 해서 내가 아무튼 끝까지 가가지고 아무튼 뭐 아무튼 중박을 넘어서 대박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뭘 믿고 지금 이 투자를 계속 지금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지 응?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시장이 좀 그렇죠. 그 미국 시장도 올랐죠. 미국 시장 나스닥부터 해서 미국 시장도 오르고 있고 지금도 오르고 있죠. 미국 시장. 작년에 그렇게 안 갔던 한국 시장, 한국의 주식 시장도 지금 잘 가고 있죠. 그리고 금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잘 올라왔죠. 그 다음에 같은 코인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막 거의 6배, 7배 올라 있죠. 비트코인도 거의 막 6배, 7배 이렇게 올라 있죠. 그다음부터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올해 2025년도 4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쵸? 거의 200만 원 근처에서 지금 거의 6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3배 이상 올라와 있고. 그런데 알트코인들만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 있거나 조금 올랐으면은 뭐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올랐다고 해도 그냥 조금 올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뭐 이런 정도 이런 게 몇 개 있고 대부분이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를 시장에서 하는데 시장에서 보면 알트코인 빼고 그러니까 알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는 거죠. 알트코인 빼고 미국 시장도 올랐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1년 동안 안 올랐던 한국 시장도 지금 뭐 3,400에서 지금 고지점 3,500을 지수가 가게 생겼고 그죠? 지금 다 올랐다는 거죠. 그 금도 많이 올랐죠. 금도 많이 올랐죠. 최근 뭐 1년, 2년 동안 금도 많이 올랐죠. 근데 같은 코인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6배, 7배 올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올려둔 그 이더리움도 올해 4월 달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거나,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올랐다 해도 지금 무릎 정도, 제가 무릎 정도 올라와 있거나 뭐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고 있던 미국의 금리까지도 이제 그 아무튼 인하를 했잖아. 인하를 한 것이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금리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 이 얘기는 이제 변수가 안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내는 것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불장이 오기 위한 조건이 뭐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응? 뭐안 갖춰진 게 없죠.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한 뭐 이 마지막 금리 하나가 남았었는데 이것까지도 지금 인하한 걸로 확정이 됐고 앞으로 올해 안에 뭐 한 2번 더 한다고 하잖아요. 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2025년도 연말까지 앞으로 한 2차례 정도 더 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돼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만 지금 바닥권에 있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올랐다 해야 지금 한 무릎 정도 올라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만 왔고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불장은 없고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것은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는 것은 결국 현물을 가지고 현물이 5배 올라가냐 10배 올라가냐 20배 올라가냐
그죠? 막 30배, 50배 이걸 얘기한 거죠.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것도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물해라 선물. 응? 선물은 뭐 올라가는 것도 베팅하고 내려가는 것도 베팅하고 거의 다 레버리지까지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이게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나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여기 미래잖아요, 미래.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뭘 믿을 거냐. 아까 여기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예를 들어서 그래, 알트코인 불장 없다. 나도 그렇게 믿을 거냐? 아니다. 응?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봐라. 그러니까 봐. 미국 시장도 올랐죠. 한국 주식 시장도 올랐죠. 응? 금도 올랐죠. 그다음에 같은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6배, 7배 올라 있죠. 이더리움도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있죠.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알트코인만 지금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 있거나 이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그래 알트코인 안 가 불장 없어 이렇게 믿을 거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가든 나는 이것들 다 갔으니까 이제 안 간 것이 알트코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오를 것은 알트코인밖에 없다. 이렇게 믿을 거냐? 응? 그러니까 1번. 그죠? 여기 선물하는 분들처럼 선물하는 분들이 앞으로 알트코인 불장 없다. 그러니까 선물해라. 그래서 올라가는 쪽도 베팅하고 내려가는 쪽도 베팅하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라. 그렇게 믿을 거냐? 아니면 응? 반대로 아니야 나는 응?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것은 알트코인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을 믿을 거냐, 1번을 믿을 거냐, 2번을 믿을 거냐.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믿음을 따라갈 거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그죠? 그동안에 뭐 1년 이상 고생했어도 나는 이쯤에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접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고, 아니다. 나는, 알트코인 불장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제 얘기가 아니고 수강생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강생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제가 아니고 수강생분들이 나는 알트코인 불장이 이제 조만간에 곧 올 거다.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곧 올 거다. 이렇게 100% 믿고 그래서 아무튼 알트코인의 불장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1차 불장이죠. 1차 불장까지 나는 이 중간에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어도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1번 선택할 거냐, 2번 선택할 거냐. 이것은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1번의 믿음을 가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뭐 그 선물 옵션을 하든 아니면 지금 주식시장으로 100%다 이동해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다 갔으니까 그거 이제 금리 인하까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은 나는 100% 온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그동안에 뭐 1, 2년 고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개월 아니면 끝날 이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는 끝을 보겠다. 어? 이렇게 해서 갈 거냐? 이건 선택이라는 거죠. 누가 하니까 따라가고 누가 그러니까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응?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것은 각자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2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2번을.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겠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어쩌든 여기 수강생분들이 다 포기를 해도 저는 끝까지 가보겠다. 어차피 시작한 거 그리고 거의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해서 온 거 저는 끝을 보겠다. 지금 있는 포트폴리오 저는 끝까지 들고 가서 끝을 보겠다. 이건 이제 제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이 선택대로 저는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수강생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알트코인을 끝을 보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근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수강생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이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기간이다, 기간. 도대체, 그죠? 언제 끝난다는 얘기냐. 이 끝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이 기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지금 보면은 지금 다 갖고 지금 심지어는 그동안 기다리던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확정이 됐는데, 지난주에 확정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지금 막 본격적인 불장이 막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개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트코인에 이제 제가 차트 가지고 설명드리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더리움 가지고 설명하고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 그것도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죠. 본격적인 불장이 어떻게 보면 오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다 갖춰졌어요.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왜 안 가냐? 지금 본격적인 불장이 다 갖췄으면 시작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알트코인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은 제가 봤을 때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조건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제가 얘기한 이더리움.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게 있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그 가격대까지 갈 때까지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이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전까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쭉쭉쭉 가면 경로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과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경로 부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불장으로 가기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냥 지금에서 쫙 가면 좋은데 이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대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앞으로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불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할 거냐. 이게 경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조정이죠, 조정.
어떤 조정을 거쳐서 본격 알트 부장을 갈 거냐. 이게 하나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 이게 이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은 제가 얘기했듯이 고점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금 예상 고점은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그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15,000, 그죠? 그 1억 5천, 6천 요 사이에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600만 원대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올해 말이 됐던 내년 뭐 그 상반기가 됐던 결국 제가 했잖아요. 이더리움은 나중에 고점이 예상 고점이죠. 예상 고점이 한 3억 정도 근처일 거고 이더리움 같으면은 지금 600만 원대인데 아무튼 이제 고점이 아마 1,500에서 한 2천만 원 요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비트 기준 요렇게 예상 가격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억 5천에서 3억을 가는데 이게 이렇게 쭉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쭉 가고 그러면 쉽죠. 쉬운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정을 이렇게 가다가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쭉쭉쭉 가면 좋은데 아까 지금 경로가 그런 거예요. 결국 지금 가격도 알고 이게 예상 고점이 어딘지도 아는데 지금 알 수 없는 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로서 이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조정을 받으면서 갈 건지. 예, 요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요것은 알 수 없다. 요것은 결국 가기는 가는데 지금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예상 고점도 아는데 중간에 이제 경로죠. 경로를 어떤 조정을 거쳐서 갈지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개인들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본격적인 분쟁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지금 다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 주에 본격적인 불장이 지금 시작돼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막 지금 펑펑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예상 고점까지 갈 거냐. 그 경로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경로까지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심지어는 미국의 금리까지 지금 인하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번 주쯤이면은 알트코인들이 막 지금 막 쭉쭉쭉 날아가진 않더라도 좀 뭐 상승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 금리 인하하고 알트코인들이 좀 올랐었어요. 그죠? 올랐었다고요.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알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개인들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냥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좀 빨리빨리 좀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돼서 계좌도 좀 빨리빨리 바뀌고, 어? 알트코인들도 좀 바뀌고, 알트코인들의 좀 가격도 바뀌고, 그러면서 내 계좌도 바뀌고, 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응? 그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온 것은 지금 알트코인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알트코인 하나.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아까 선물하는 분들처럼 알트코인 불장 없어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선물을 해.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건지. 아니야, 나는 뭐, 다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것은 알트코인밖에 안 남아있어. 그리고 알트코인은 틀림없이 갈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거의 100% 가까이 갈 거고, 그걸 가더라도 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간 뭐 6배, 7배, 3배 이게 아니고, 이더리움들은 아니, 알트코인들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면, 그러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뭐 5배짜리, 10배짜리, 20배, 30배짜리 이런 것들이 막 쭉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한번 끝까지 나는 뭐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거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믿는 거 내가 이 투자 관련해서 믿고 있는 내 믿음대로 해서 아무 나는 끝까지 가서 한번 끝장을 보겠다. 남들이야 다 포기하든 말든 나는 끝까지 가서 한번 끝장을 보겠다. 그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기다리고 했던 그죠?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진짜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부터 어? 거의 1년 그렇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지금 지금 9월 달이니까 좀 한두 달만 가면은 거의 1년이자 1년. 1년 동안 계속 기다린 게 미국의 금리 인하였잖아요. 금리 인하. 그래서 드디어 그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왜 알트코인들이 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알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는 남은 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조건들은 지금 이제 거의 다 갖춰졌고 다 갖춰졌어요. 그 제가 카톡 프로필에도 그때 올려드렸잖아요. 그 금리 나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딱 하나다. 그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경로하고 이더리움의 경로. 요건데 지금 이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왕이면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 경로는 알 수 없어요. 경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이런 거다. 우리가 어디서 가든지 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간다. 그럼 여기가 목적지예요.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대전에서 내가 서울을 가려고요. 근데 경로로는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가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국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어?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쪽으로 돌아가서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전에서 좀 바보 같지만 이렇게 막 해서 그 전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기 뭐 밑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이게 경로라는 거죠. 경로 응? 경로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대전에서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도 있고 뭐 그쪽 방향도 알고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길을 따라서 갈 거냐는 그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가려고 온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게 서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갈 수도 있고, 뭐 더 많이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알트코인들이 가격대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목표가가 여기인도 알아요. 목표가도 알고 지금 가격도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바로 쭉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알트코인도 결국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트코인이 이렇게 가는데 이 경로가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알트코인의 경로가 결국은 뭐 어떤 경로에 영향을 받냐면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게 경로라는 것은 결국 이제 투자에서는 이 조정이죠. 이게 조정,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조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가고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가느냐. 이 경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결국 이 비트코인의 경로와 이더리움의 경로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셨다. 3번 쳐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이더리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고점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경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나 이더리움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더리움의 앞으로 가는 그 경로의 영향을 특히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거죠. 지금 이제 이 알트코인들이 불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은 이제 객관적인 조건들은 다 갖춰졌어요. 다 갖춰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앞으로 경로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경로,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 알트코인들의 경로도 그 경로를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목표가를 가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도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은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이것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수는 사라졌고, 이제 저희가 알트코인 본격적인 불장이죠. 불장은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주는 거, 그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떤 경로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그 경로만 이제 저희는 잘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런지 이제 그걸 이제 또 이제 궁금해 할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의 믿음들이 알트코인의 앞으로 불장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또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죠? 이 생긴 의심들을 없애고 아무튼 끝까지 가서 한번 내가 승부를 본다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중간중간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 갈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아직까지는 지금 이 알트코인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커플도 됐다. 커플도 이게 동조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경로, 이더리움 경로보다는 알트코인들이 뭐 이런 경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알트코인이 갈 길을 가는 그런 때도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때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의 후반부.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불장의 후반부에 갔을 때는 이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경로나 이더리움의 경로에 커플도 된 거에 벗어나서 이렇게 딥 커플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알트코인이 이렇게 가든 그거에 영향 없이 그냥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도 떨어지는데 그냥 알트코인은 올라가는 이런 지금은 이제 커플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도 올라가고 그죠? 이더리움이 조정받으면은 결국 알트코인은 조정받고 이 얘기예요.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커플도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경로가 중요하다. 특히 조정하는 경로가 중요한데 때가 되면 이게 올록올록해서 때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그냥 알트코인들은 그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떨어지든 말든 알트코인은 자기 갈 길 가는 이럴 때도 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알트코인의 불장의 후반부 끝트리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했잖아요. 알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초반부가 있고 중반부가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가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불장이라는 것은 이 후반부에 오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은 초반부를 거쳐서 지금 중반부 거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반부에 지금 끝부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끝부분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끝부분에서 결국 아까 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로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아니, 이제 잘 기다리시는 분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막 궁금하잖아요. 왜 이게 응? 미국의 금리까지 인하가 됐는데 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고 안 되고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이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아무튼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을 것 같아서 지금 알트코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특히나 미국의 금리까지 인하가 된 상황에서 왜 알트코인의 본격 불장이 시작을 안 되고 있냐 이 부분에서 아마 수강생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의심 아니면 좀 반신반의 아니면 좀 뭐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제가 했죠. 최소한도 1, 2년은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한국 주식시장의 이런 강세 흐름 속에서 여기에서도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수익을 많이, 이게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가 아니고 아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런 강세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선주에서 했던 뭐 그런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우량주를 가지고 이제 우량주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했던 이 비중을 조금 이렇게 실으셔도 된다. 비중,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 우량주니까요. 우량주인데 이 우량주가 잘하면 이게 중박 이상도 갈 수가 있고, 잘하면 이렇게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박의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강세장 흐름에서는 이게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 좋은 종목을 찾아서 이게 많이 올라갈 좋은 종목을 찾아서 비중을, 그죠? 평소 때보다는 좀 많이 실어서, 우량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같은 수익률 대비해서 수익금,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금을 키워야 된다. 수익금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도 이런 좋은 흐름에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이제 4천, 그죠? 3,500이 지금 눈앞에 있고, 여기서 가면 이제 4천이고, 그 다음에 4,500, 5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지수가 이렇게 이제 거의 고점 근처 갔을 때는 아무튼 본인들의 주식 계좌가 아무튼 두 배든 세 배든 이렇게 불어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원금 대비해서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어떤 투자금 대비해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돼서 저희가 같은 알트코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목표가에 가게 되면 제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럼 지금 돈이 없는데 주식시장이 좋아도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근데 알트코인은 어차피 올해 말 아니면 그게 좀 길어지면 뭐 내년 상반기면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후로도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그 후로도 거의 1년 반 이상 계속 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목표가를 가면은 거기서 매도를 해서, 그죠?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넣어서 주식시장 계좌, 주식계좌에 넣어가지고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때 이런 좋은 종목들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서 승부를 봐서, 그렇게 해서 계좌도 두 배든 세 배든 이렇게 이런 강세 전형에서 불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식시장, 한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종목은 많이 드리고 있지 않는데, 이게 수강생분들이 좀 뭐 수강생별로 다르겠지만 이 비중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코인 쪽으로 좀 싫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은 많이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의 좋은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된다. 최소한도, 그죠? 이게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도 드리고 이제 교육 종목, 교육용 종목도 드리던데, 그죠? 교육용 종목은 제가 드렸던 종목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이제 흐름이 나오고 또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이렇게 이제 적정한 이렇게 가격이 낮아져 있으면, 좋은 가격대 있으면 교육용 종목.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육용 종목 전에 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도 있는데 이 교육용 종목입니다. 교육용.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은 이렇게 그냥 교육용 종목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좀 계좌를 좀 다르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섞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은 이제 종목이 제가 이제 두 개잖아요. 포트폴리오로 드리는 종목은 가능하면 이제 중장기로 하려는 거고, 이제 교육용 종목은 이제 스윙으로 드린 거예요. 스윙. 제가 했잖아요. 스윙으로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수강생분들이 그냥 15에서 플러스 한 20% 정도 나오면 설령 더 간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라는 거죠. 괜히 났던 건 수익 안 팔아가지고 그때 안 챙겨서 또시 다 내려와서 다 토해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15, 20%도 작은 게 아니니까 챙기시라. 응?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교육용 종목 계좌하고 이 포트폴리오 계좌를 좀 이렇게 요 계좌하고 요 계좌를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좀 분리를 하시라, 분리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카카오 같은 건 저희가 지금 중장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사면 이게 섞어진다. 섞어지면 그렇잖아요. 매도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 할 거고 이게 이제 헷갈리시니까 가능하시면 이 교육용 종목하고 제가 교육용 종목 처음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몇 분 계시니까 이 계좌 만드는 것은 그냥 증권사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계좌 하나 만드시면 돼요. 하나 만드시면 되니까.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냥 온라인에서 만드시면 되니까 만드시면 들어가서 본인도 인증서 넣고 가서 만드시면 되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계좌는 포트폴리오 계좌대로 이렇게 해서 중장기로 해서 이렇게 쭉 들고 가서 중박 아니면 대박 이런 수익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이 교육용 종목은 이렇게 이제 매수매도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있죠. 근데 연습하시는데 이하면 돈도 벌어가면서 연습하시라는 거죠. 손실 나가면서 연습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돈을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수익금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15, 20%도 15, 20% 적은 것 같지만 이걸 꾸준히 1년, 2년 이렇게 쭉 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중간 중에 손절하는 종목도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보고 손절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한 설명드리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잘 지켜가면서 쭉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시면 경영 계좌도 이렇게 우상향 할 수 있어요. 계속 우상향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 정보는 100% 우량주를 드리잖아요. 우량주. 여기서 제가 테마주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우량주로 100%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중을 크게 안 가지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자신이 생기면 이제 본인들이 내가 하는 그 매수와 매도를 내가 하는 매수와 매도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본인이 하는 매수 매도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종목은 제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이게 처음부터 늘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쭉 해보시다가 이게 확률이 꽤 높은데 이렇게 하면은 비중을 더 조금 늘리면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내가 좀 비중을 한 200만 원 늘려보자. 예를 들면 그렇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몇 개월 잘 되면 내가 한 300만 원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확 늘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늘려서 그래서 비중도 늘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량주는 비중을 실어도 되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비중을 크게 하면 문제가 그 손절을 하기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비중을 크게 하면 문제가 항상 손절이에요. 손절.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제가 마이너스 10%면 손절하세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이 샀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100만 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10%는 그냥 마이너스
그죠?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면 10만 원인데, 응? 1000만 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손절하기 쉽지 않죠. 이 100만 원. 응?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손절은 원래 이렇게 칼같이 해야 돼요. 칼같이. 이게 돈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이너스 10%는 나 무조건 손절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됐든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든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든 마이너스 1억이 됐든 그냥 그쵸. 어떤 종목이 10억 들어가신 분은 마이너스 10%는 1억이잖아, 1억.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절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그렇게 기준을 세웠으면. 응? 그런데 같은 마이너스 10%라도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만 원이면은 그건 그냥 별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0만 원만 돼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좀 기다려보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응? 근데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억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 100억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막 어떤 종목에 그저 막 1억 들어가고 10억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아무튼 응?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손절을 잘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그 손절 금액이 막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억 되면은 주저주저 한다고요. 잘하신 분들도 그냥 버텨볼까? 그래서 막 마이너스 1억 10억 들어가서 마이너스 1억이면은 그죠? 딱 끊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더니 막 그게 또 마이너스 2억 되고 마이너스 3억 되고 막 마이너스 5억 되고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도요. 그 손절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손절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용 종목은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손절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이런 이유 되고 손절 안 하고 저런 이유 되고 손절 안 하고 어디 찾아보니까 좋은 얘기 나오니까 안 하고 또 뭐 어디 찾아보니까 다 좋은 얘기 찾죠. 손절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아무튼 손실이 마이너스 10%에서 할 것을 막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30% 되고 어떤 건 마이너스 50% 되고 우량주라고 해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절입니다. 손절. 이 손절을 이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확률 플러스 손절. 다른 거 없어요. 매매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확률 플러스 손절이에요. 손절.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매매에서 큰 돈 벌으신 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확률 플러스 손절이에요. 손절. 이절이야 문제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확률 플러스 손절. 그래서 이 손절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계좌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교육용 종목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금액을 크게 가지고 하시면 입절을 할 때는 좋은데 손절을 할 때 이게 자꾸 이제 망설여진다는 거죠. 이게 손절할 때. 응? 입절을 할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육용 종목 좀 많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일단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100만 원도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그 크기의 어떤 게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대비 너무 큰 돈 가지고 오지 마시고 종목별로요. 종목당 그 종목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용 종목을 제가 한번 다시 조사해 볼까요? 교육용 종목을 일단은 세 종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익절이든 손절이든 빨리빨리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종목수를 자꾸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다섯 종목을 넘으면 안 된다. 최근 몇 주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이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15% 20%면 빨리빨리 정리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종목 수를 빨리빨리 줄이셔라. 어? 줄이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고, 그죠? 빨리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복리로 이렇게 이어갈 생각을 해야지. 한 종목 가지고 내가 중장기로 해서 추세에 대한 판단이나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도 타임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응? 그러면 끌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나중에 또 급락 나오면 다 토해내니까. 그렇죠. 잘 가다가 급락이 확 나오잖아요. 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딱 나와버리면 몇십 프로 났다가 그냥, 그냥 하루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하고 이제 스윙하고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서 저희 카카오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계좌로 하시고 아무튼 요거 이게 교육용 계좌 따로 만드셔서 거기서 관리하셔서 그래서 교육용 종목에는 가능하면 종목 수가 세 종목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관리를. 그 종목 수가 세 종목을 안 넘어가려면 빨리빨리 팔아야죠. 그러니까 익절 오면 빨리 팔고 손절 오면 빨리 팔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가 아니고. 뭐 자꾸 주저주저하고 내가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건 스윙이 아닌 거예요. 15% 20% 왔는데 내가 팔고 나서 이게 막 나중에 50% 가고 1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은 그 스윙이 아니에요. 그건 중장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 스윙하고 중장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막 섞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스윙으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스윙으로 하셔야 돼요. 스윙으로. 내가 팔고 나서 이게 50%를 더 가든 100%를 더 가든 이걸 생각하시면 종목이 정리가 안 돼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럼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 교육용 종목은 제가 매도 문자 안 보내드리니까. 결국 본인이 판단해서 파셔야 되는데 나중에 에서 30% 50% 가도 그냥 급락 나오면 한 번씩 급락 나오잖아요. 잘 가는 종목도. 그래서 하루에 막 마이너스 15% 20%막 마이너스 20%확 내려버리면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30% 50% 갔다가도 그냥 그죠? 플러스 10% 15%막 이렇게 확 준다고요. 이 끌고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 요걸 구분을 잘 하시고,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또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있네요. 카카오도, 보시면 카카오가 이때 잘 올랐었죠. 이 6월달 요 근처. 요 근처 제가 어디서 아마 제가 이때 이렇게 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가격을 여기인지 아무튼 이때 이렇게 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그리고 여기 지금 21선 올라타니까 이게 장대 양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또 이렇게 이게 횡보죠. 횡보하다가 거래량 줄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여기 장대 양봉 비슷하게 맞고 또 다시 21선 내려왔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그리고 21선 위로 올려놓고 그 21선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줄죠. 이게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에 21선 위에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멀지가 않죠. 이격이 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교육용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잘하면 한튼 플러스 한 15에서 플러스 한 20% 정도 이런 수익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뭐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이제 0919. 카카오는 실적은 좋아요. 카카오 보세요. 지금 보면 카카오 여기 늘고 있죠. 이렇게 늘고 있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비슷하다가 여기서 확 늘죠.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보세요. 영업이익이 확 영업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4에서 6으로 확 늘잖아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무 흐름이죠. 그 재무 흐름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카카오가 물론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얽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카카오가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나. 보세요. 카카오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거기다가 기관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막 주구장창 팔고 있죠. 이게 좋다고요. 지금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지금 카카오를 지금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사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쭉 지금 뭐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왜 이렇게 카카오를 많이 사고 있냐. 그건 제가 늘 얘기했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다. 분석이 됐다. 응? 어떤 쪽으로? 매수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미래의 카카오에 대해서 이 외국이나 기관은 뭔가를 이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알고 있다. 이 개인들이 알 수 없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희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그게 뭔데? 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것은. 응? 물론 그것까지 알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국이나 기관들은 지금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뭘 알고 있길래, 어떤 정보를 알고 있길래,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 수 없는 뭘 알고 있길래,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기관들도 지금 많이 사고 있다. 조금 사고 있네요. 많이 사고 있네요. 근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재무 흐름 좋죠. 지금 수급은 이런 게 A급 수급이죠. A급 수급. 그다음 차트에서 위치도 좋다는 얘기죠. 차트에서 위치도 좋고 저희가 스윙으로 들어가서 한번 15에서 20% 정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그런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스윙을 하면 이게 15% 20%를 낸다 이렇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15% 20% 정도 스윙을 통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15에서 20%를 내고 내가 익절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외국이나 기관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중요하겠죠.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으나,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걸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좋겠지만, 그걸 뭐 알 수도 없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려면 이제 그 유구이나 기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물어본다고 해서 기관의 유구인이 알려주겠냐냐?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그건.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차트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이런 수급도 좋고 이런 종목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종목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좀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코인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와 있고 앞으로도 이 좋은 흐름으로 계속될 한국의 주식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 교육용 종목을 통해서든 포트폴리오 종목을 통해서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목표가에 가서 본격적인 불장이 되면은 그럼 저희 이제 주식 투자 자금이 좀 더 늘어나고 하면은 그때 제가 종목을 그때는 좀 더 드리겠죠, 지금보다는.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많이 드려도 수강생분들이 지금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자금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뭐 한 30에서 50%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100% 가까이 코인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틀림없이.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수강생분들 계좌를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온 김에 잠깐 보시면, 지금 보시면, 하나 또 뭘 보셔야 되면, 이 지금 네버리지를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가 지금 3,400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450, 60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서 3,500까지도 얼마 안 남아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거 뭐야? 코덱스 네버리지가 이제 4월 9일 날 최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지금 어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덱스 네버리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됐는데 여기 지금 최저점이 1210, 100, 12,570원인데 지금 3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게 지금 100% 이상 올라왔다. 100% 이상. 그렇죠? 100% 이상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교육용 종목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면 요런데. 그죠? 요런데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1억 이상 들어갔어도 됐다.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가 많이 갈까 아는데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1, 2년 걸쳐서 많이 갈까 아는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내가 1억 이상 사가지고 두 배도 벌고 세 배도 벌고 할 거냐? 그걸 모를 때는 그냥 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덱스 200, 코덱스 200. 그래서 이건 한 배짜리고 이건 두 배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쪽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4월 9일 날 그러니까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여기서 또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그럼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이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거의 여기 저점 대비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거의 두 배 이상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은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그 3,450, 뭐 60 이렇게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를 고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앞으로도 많이 간다는 얘기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 마찬가지예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금 현재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를 지금 보시면,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이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 이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죠. 이 기관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도 많이 사면 누가 팔고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개인이 지금 엄청 팔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개인들은 지금 그 코스피 지수를 지금 거의 고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거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지금 3,400 이것을 고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여기서 많이 올라갈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지금 우리 코스피를 지금 고점 근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점이 아니고 제가 있죠.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3,500인데 여기에서 4,000 가고 5,000 가고 만약에 6,000 가고, 그러면 두 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금 여기가 만약에 뭐 5,000이든 6,000이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위치로 봤을 때 보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생각하는 지금 코스피의 위치는 아마 허리보다 살짝 위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허리보다 살짝 위에 이런 정도 위치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가게 되면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날 거다. 그래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이 고점일 거냐, 앞으로 더 갈 거냐, 이것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분석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 자꾸 이렇게 그러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응? 그리고 환율이 어찌고 하면서 또 막 얘기하고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누가 팔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그러면 지금 시장 위치가 지금 어디쯤인지를 대략 알 수 있다. 고점인지 아닌지. 응? 고점이 아니라면 지금 어디쯤일지.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자꾸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요런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데이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답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믿어야 할 것은 자꾸 누가 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면,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를 건지, 여기가 끝인지, 이것을 그냥 데이터를 보고 생각해보면 딱 나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인 나도. 시장을 알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시장의 위치를 알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위치를 알면은 떼돈 벌 수 있거든요. 선물하시는 분들. 지수 선물, 국내 지수 선물이 있거든요. 국내 지수 선물도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죠? 단기적으로 내려갈 건지, 앞으로 중기적으로 내릴 건지, 이걸 알면 선물을 해서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걸 할 때 누구 말을 누가 그러더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 누가 여기가 끝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답이 상당히 나와 있다. 응? 그래서 여기 수강생분들은 자꾸 누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고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본인들 휴대폰으로 보시든 여기 이런 그죠? 그 컴퓨터로 보시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딱 그냥 데이터 흐름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한국의 앞으로 코스피 시장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한국의 코스피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데이터에 지금 싹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아까 똑같잖아요. 보세요. 최저점이 4월 9일이잖아요. 4월 9일 아까 4월 9일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도 4월 9일 날이 최저점이고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던 우상향 보세요. 그러다가 여기 21선 깼다가 여기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도 이런 데서 사볼 만한 자리였죠. 이게 스윙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와 있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이게 7만 얼마에 사가지고 지금 8만 얼마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최근 들어서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것도 거래량이 늘면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응?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진짜 많이 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기관이 많이 샀었죠. 삼성전자를 지금 일주일 지난 지금 왔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도대체 누가 많이 사는지 지난주하고 달라졌는지 이게 보시란 거예요. 보시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개인들도 좀 사고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건 좀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왜 많이 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개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데 파는 것도 있지만 파는 건 얼마 안 되고 그죠? 파는 거 얼마 안 되고 이 상계 많잖아요. 상계 보세요. 상계 많죠. 상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는 보면은 지금 현재는 기관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심지어 개인도 사고 있고 희한하죠. 보시면.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가고 또 SK하이닉스도 보세요. 요즘에 언론 통해서 SK하이닉스 많이 나오잖아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이제 SK하이닉스는 개인이 파니까 좋잖아요. 삼성전자보다 수급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개인들 많이 팔고 수급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이렇게 보면 A급 내지 A 플러스급으로 수급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코스피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여기서 보면 어떻게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급등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가는 것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종목수가 많은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것들의 흐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가고,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반도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런데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9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좋은 흐름의 종목들이 많죠. 바이오 쪽 플러스 코스닥에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큰 종목은 이제 코스피에 있지만 부품업체들 있잖아요. 좋은 부품업체들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들이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이런 흐름. 이게 합쳐지면서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지금 875까지 와 있죠.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 이렇게 지금 좋은 상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노북 관련된 흐름들도 좋죠. 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노브티즈 보세요. 노브티즈도 보시면 흐름이 좋잖아요. 노브티즈도 제가 막 요 근처에 들었을 거예요. 요 근처에. 그래서 여기 빠졌다가 이렇게 쭉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이 노브티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쭉 지금 우상향 하는데, 이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개미털이 뭐 이런 형식으로. 근데 그날 다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또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복 관련된 종목들, 노복 관련된 업종의 그런 흐름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씩 지금 들여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좋을 때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이렇게 잘 배분하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야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조금 이렇게 늦어지더라도 이 주식시장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쭉 내고 있어야, 중박이든 대박이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야, 그래야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남들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벌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도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오면 벌 거고, 그래서 빨리 오면 알트코인은 본격적인 불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빨리 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아까 제했잖아요. 비트코인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 경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크든 적든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러면 주식시장도 좋고, 이게 나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투자자인 나한테는 주식시장도 좋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도 내가 기다리면 되니까요. 내가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 알트코인 불장 시장에 대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남이 뭐라고 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트코인의 불장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중간중간에 막 자꾸 이렇게 포기하고 싶거나 의심이 갈 때, 그 여기 들어보면 이 얘기하고 저기 들어보면 저 얘기하고, 아까 선물 얘기했잖아요. 알트코인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그 선물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현물하신 분들도 선물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이 좀 어느 정도 되다 싶으면은 거의 선물을 같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 회원들 회비 받아가지고 그 선물하는 거죠. 그분들은. 자, 이거 뭔가 다르다. 회원들하고 그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을 이게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알트코인. 자, 이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보다는 무슨 아까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그 영향을 이더리움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이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이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것까지는 이렇게 잘 올라왔죠.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 신고가도 지금 2021년도, 22년도 고점을 이렇게 꼬리만큼 살짝 넘겨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더리움이 현재 보시면 지금 여기 신고가는 갔어요. 신고가는 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한 주, 두 주,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또 다시 한 주, 두 주. 이게 지금 이번 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이더리움이 여기에서 바로 여기를 넘고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바로 갔으면 이렇게 여기서 갔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나오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갔든 여기서 갔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나오지 말고 이렇게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갔으면 이때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거다는 얘기예요. 시작됐을 거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경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지를 않고 반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음봉이잖아요. 음봉을 하고 지난주 음봉, 이번 주도 아직 이제 끝나봐야 알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음봉의 형태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꼬리 달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알트코인 불장으로 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이더리움이 여기 신고가를 확실히 넘어가야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올 텐데 근데 알트코인의 지금 흐름의 경로가 지금 아까 그렇게 가든지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그죠?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조정을 한 주 받고 이번 주 이제 끝나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로의 영향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 경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알트코인의 경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알트코인의 경로를 여기서 이렇게 양복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넘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이런 거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저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게 조정이죠. 조정을 받으면 저희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조정이 또 끝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조정이 이제 어느 가격에서 끝을 낼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1차적으로 여기고 좀 더 가면 여기겠죠. 일단은 지금 이 주봉으로 보셨을 때. 응?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지금이라도 여기서 끝나고 나서 뭐 이번 주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 여기를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으로 딱 넘어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번 주 이렇게 끝나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더 해서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이 나든 아니면 이게 연장이 돼서 여기까지 연장이 되든, 응?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저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뭐 여기 이걸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나든 저렇게 끝나든 결국에는 끝이 난다. 끝이 나면은 결국 여기서 만약에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게 뭐 어떻게 이제 길이를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올라가면은 이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가면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불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설령 이게 조금 연장이 돼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이번 주 음보는 끝나고 다음 주 또 음보는 끝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이 나면은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올 거다. 올라올 때는 제가 봤을 때 올라올 때 갈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급등식으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조건들이 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뭐 크고 작은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봤든 저렇게 봤든 이미 또 선반영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알트코인들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조정받을 때 저희 알트코인들도 조정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언제까지?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조정이 지금 이런 조정 구간이나 이게 만약에 연장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때 알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여기까지 알트코인 가격들이 지금 그만큼 지금 비싸진 게 아니라 싸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만약에 연장된다면 이것보다 좀 더 싸져 있고, 그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더니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십니까?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이런 데서 조금씩 더 늘리면 되고, 난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은 다시 그 가격 오고 그 가격 가고 이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연결돼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이제 알트코인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위치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이 이게 드리프트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알트코인에서
이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게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저희가 막 바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막 이런 데 샀잖아요. 이런 데, 이 주봉이니까. 응? 이런 데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그러니까 급등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렇게 음봉 나오는데 거꾸로 이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 나왔죠. 양봉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그 이더리움이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영향 안 받았지만 이번 주는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의 경로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던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좋은 가격대에 사놓고 이렇게 몇 프로가 됐던 이렇게 플러스가 나 있으면 그만큼 기다리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드리프트대로 이렇게 내려온 게 딴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샀을 때가 이더리움이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드리프트를 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놓으니까 이게 기다리기가 편해지잖아요. 이게 수익이 다 있으니까. 이제 비중이 문제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드리프트가 여기가 고점이냐? 무슨 고점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뭔데, 걸 길이 앞으로. 응? 그러니까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이죠. 여기가 바닥권이고, 이런 데 바닥권이고, 지금 좀 올라있다고 해도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조금 오른 거예요, 조금. 그쵸? 이런 데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쫙 위에서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그냥 조금 오른 거다. 그러니까 드리프트 같은 경우가 바닥 대비 좀 올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좋은 가격대에 샀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부분 분들이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안 사고 있다가 이런 데서 사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주봉이지만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라. 조정받을 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응?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사기 싫을 때 좋은 가격에 있을 때 사는 게 중요하다. 세이코인도 지금 이렇게 이제 세이코인도 지난주까지 살짝 이렇게 수익권에 있다가 지금 보세요. 이더리움의 경로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보시면 응? 이더리움의 경로하고 이 세이코인이 움직이는 경로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흐름에서.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달 중에 아마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제 놔두고 일단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은 9월, 10월 중에 아마 이제 코인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정고점, 신고가, 여기 신고가잖아요. 이런 근처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 9월 달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달도 이제 앞으로 10일도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게 9월, 10월 중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앞으로 경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9월, 10월 중에 아마 신고가를 넘거나 근처에 있거나 코인에 따라서 그렇게 가 있을 확률이 높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불장의 끝은 11월 중에
끝날 확률이 높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흐름하고 이번 주 흐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아마 9월, 10월 중에는 아마 신고가, 이제 중요한 게 신고가를 넘거나 신고가 근처에 가 있거나 아니면 코인들 중에 저희 코인들 중에 몇 개는 신고가를 넘어 있기도 하겠죠. 넘어 있고 이제 저희가 가지는 코인들 중에 또 뭐 한두 개, 두세 개는 9월, 10월 중에 목표가를 가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9월, 10월 중에 목표가에 갈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8월 달, 8월 달에도 이렇게 목표가를 잘하면 갈 수 있는 코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그냥 조정으로 연결이 돼 버렸죠. 잘하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코인도 있습니다. 잘하면 8월 달에 갈 수도 있었던 코인도 그때 당시 흐름으로 봤을 때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기다리시면 돼요. 잘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대감도 있고 좀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고 그동안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응? 그리고 내 투자 자금의 비중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끝나야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한국의 주식시장으로도 좀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또 이제 수강생 일부는 또 코인이 좀 빨리 가야 그 중에 돈을 빼서 또 내가 어디 쓸 때도 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그 이제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9월, 10월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한 신고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신고가 근처를 넘거나 아니면 잘하면 한두 개, 두세 개는 또 목표가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아까 이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제가 그 경로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9월, 10월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조정 끝나지 않겠어요? 저는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끝날 거다. 저는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이더리움 이게 저희한테 중요한 거 이더리움인데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더라도 결국 이더리움의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월요일이 주초니까요. 주초니까 그 이번 주 좀 연장되다 하더라도 다음 주.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번 주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장되더라도 다음 주. 그러니까 저 9월, 10월, 9월, 10월 중에 뭐 9월이 빨리 끝나면 9월 중에 아니면 뭐 10월 초 정도? 그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이제 어디까지 가격지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이제 그 조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조정의 이 기간이 이 막 몇 달씩 걸리고 그런 건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 조정 기간이 막 여기처럼 막 이렇게 길고 막 이렇게 길고 이런 건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아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막 길게 길잖아요 이게 이 가격적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 기간이 길잖아요 기간이 그죠 이건 기간이 더 길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조정인데 이 조정이 여기처럼 이런 조정은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어쩌면 여기도 조정이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여덟 그죠 여기까지 거의 2달 걸렸잖아요. 응?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가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지금 여기서 한 달 걸렸죠. 여기 신고가 뚫고 지금 4주
4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5주, 뭐 여기서 연장되면 6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끝나면은 만약에 끝나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이 조정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여기도 상당히 길었죠. 보면 뭐 요런 정도, 요런 정도. 근데 요런 정도에서 이미 이만큼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러다가 조정이 또 막 몇 달씩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정은 한두 주, 두세 주면 거의 끝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조정을 끝나고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올라가든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하신 알트코인들도 이 경로를 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아마 거기에서 저희 알트코인들이 이제 신고가 근처를 빠르게 가는 아니면 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또 아무튼 목표가를 가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제 9월, 10월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이러다가 조정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조정은 이미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4주가 지났고 이번 주는 지나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5주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앞으로 이렇게 8주 뭐 7주, 8주 잡는다고 해도 지금 거의 이번 주까지 해서 5주가 지나가니까 그쵸? 응?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기간적으로는 여기하고 조정 기간이 여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대략은요. 근데 이미 4주 지나고 5주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길게 걱정하실 필요는 걱정할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수는 없는데 대략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런 흐름들로 연결되면서 그다음에 저희 알트코인들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신고가 일단 신고가를 가야 되거든요. 알트코인들별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신고가를 향해서 좀 이렇게 좀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속도를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두 주, 두세 주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참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잘 참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온 거, 그래서 끝을 봐야죠. 이렇게 해서. 그 매도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잘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잘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